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하는 시간인데 1, 2월과 3, 4월에 있던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그 기본 이론서에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보통 1, 2장,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가지고 8주차까지 해서 끝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기출문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이 있는 것이 있고 답이 없는 것이 있는데 답은 다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페이지 왼쪽에 문제 싣고 오른쪽에 답을 하고 쓸 수 있는 공간 마련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나지 않는 거는 이제 위에다가 문제를 싣고 밑에다가 답을 하고 이렇게 하고 두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은 이제 쭉 문제를 쓴 다음에 뒤에 이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좌우 배치해서 답을 알 수 있도록 했고요. 객관식 문제나 단답형 문제는 밑에 답이 있거나 옆에 답이 있으면 보고 쓰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기분이 잘 안 나죠. 그래서 단답형 문제하고 그 객관식 문제의 답은 뒤에다 다 실었고 줄글로 된 4점이나 뭐 10점, 25, 옛날에 25점짜리 문제는 옆에다가 실었습니다. 여기 줄글이 이렇게 있어도 키워드를 뭐 밑줄 표시하거나 뭐 볼드체로 표시해가지고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보고 한번 써보고 맞춰보는 데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답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보기 편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점은 2014년부터 나와 있고 이전에는 객관식 문제 같은 것은 뭐 1.5점, 뭐 1점 이렇게 나와 있고 해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서 배점을 다 뺐고요. 그다음에 밑줄 치거나 뭐 한 거 또는 앤서 밑에 밑줄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오리지널 텍스트에 있어서 있는 것들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체계적이지가 못해요. 그런 폰트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는 티처하고 스튜던트가 이제 좌측 정렬돼 있고 어디는 우측 정렬돼 있고 하는 사람마다 편집이 다 달라가지고 최대한 그 해의 문제에서 나타났던 그 편집 기술대로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만 이게 제가 이제 조금씩 조정했는데 최대한 오리지널 버전 그대로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앤서 파트에 보면 맨 끝에 이제 답들이 있잖아요. 답들 보면 답들 중에 그 번호를 쓰거나 기호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정답이 맞거나 틀리진 않겠지만 제가 뭐 1번 답 A, 2번 답 B 뭐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갖다가 쓰세요. 저는 가독성을 위해서 1번 답은 A, 2번 답 B 이렇게 괄호나 동그라미 없이 했는데 실제 답에서는 이렇게 혼동스럽게 나타나고 뭐 하나의 문제에서 A가 있고 또 A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대로 이제 그 기호를 따라서 써주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고 개념을 안 다음에 또 다시 이제 할 것은 객관식 문제나 그 기입형 문제를 통해서라도 주관식으로 나오는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죠.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문제를 풀 때 개념을 정리해 줄 때 그때 정리를 하면 되겠고 또 개념을 알더라도 그 컴포지션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자동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써야지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영어학 문제라든지 또는 그 인력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연계 문제는 최대한 자동화돼서 쓸 수 있도록 제가 일정 어구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한 문장을 이렇게 암기하도록 알려드릴 겁니다. 문제풀이를 다 하고 나서 또는 전체적으로 구조에서 이런 구조를 택하는 것이 좀 쉽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면 그것을 암기했다가 모의고사 때 한번 써보시고 유형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답은 이게 기본입니다. 복수형으로 써라. 스튜던트 한 명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복수. 다음에 티처 한 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teachers들은 뭘 해야 된다. 복수로 보통 많이 쓰고요.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워야 될 프레이즈를 좀 밑줄 치거나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청크로 기억해서
이 토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chunk 안에는 idiom까지 속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뭐 change into, provide A with B 뭐 이런 거 쓰잖아요. according to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chunk 밑에 이제 idiom. 나머지는 idiosyncratic한 거. idiosyncratic. IO죠? 헷갈리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기부를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역 동사인데도 let을 쓰는 사람, make를 쓰는 사람, 뭐 force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빨리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idiosyncratic.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잘 쓰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범 답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꼭 따라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보다 더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보통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을 주어로 쓰는 게 더 적절하죠. 그리고 학생보다는 교사가 뭐를 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물론 영어에도 물주구문이 많지만 명사, 너무 무거운 명사, 뭐 대절이라든지 투부정사 이런 것들을 앞에 쓰는 방식은 별로 적절하진 못합니다.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읽을 경우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썼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답안 자체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인상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키워드가 다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키워드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쥐어짜가지고 뭔가를 썼는데 그것이 답안으로 채택될 확률도 있고 안 될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소수점을 맞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3명이 채점을 해요. 3명을 채점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은 4점을 주고 이 사람 좀 점수가 안 된 것 같다. 어떤 사람은 3점을 주고 어떤 사람은 4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합혀가지고 11 나누기 3 하면 3, 3은 9, 2 하면 3.6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사람까지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련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출문제에 있는 표현들이 원서에 있거나 또는 출제 교수들이 원서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론 영어를 우리도 잘 하지만 원서를 쓰는 이제 학자라든지 또는 출제 교수보다는 영어가 세련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인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단복수 틀리지 말고 수거를 외워서 써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월 교재에 마찬가지로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이 있으니까 마인드맵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것은 전부 다 기출될 수 있는 키워드이고 기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출 표시는 09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객관식 문제는 잘 되어 있지 않고 09년부터 나왔던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 기입형 문제의 키워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Chapter 1 and 2 그래서 Second Language 또는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Behavior, Nativist, Interactionist 또는 Developmental 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어서 3가지 언어 학습에 대한 어프로치가 있고요. 이 어프로치에 따라서 이거는 L2, 이거는 L1 또는 General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것이고 L2에는 Behaviorist, Innatist, Cognitivist, Social Constructivist 또는 Social Cultural View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비유 중에 당연히 이제 얘와 얘보다는 얘가 핵심이라는 것을 기출 표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Behaviorist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PPP 정도 나중에 5장에서 생각하면 되겠고요. Imitation, Modeling 또는 Drill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별로 어려운 키워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Innatist는 보통 Cognitivist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왜냐면 얘가 좀 더 패시브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것이 인간의 정신작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입니다. 네이티비스트 전체가. 하지만 얘보다는 긍정적이지만 얘보다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티뉴엄 단계에서. 그래서 이쪽은 액티브.
이 액티브를 넘어서 여기는 인터 액티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패시브합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09년도에 내추럴 오더가 한 번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머지 4개의 하이포시스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정의를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컨사이즈하고 되게 컴팩트한 정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에 대비했을까봐 역으로 친 것이 되겠습니다. 내추럴 오더는 학생들이 몰핌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내추럴하고 프레딕터블한 오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써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 것인데 대비하지 못해서 그냥 못 쓴 사람이 좀 있었으니까 조심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커그니티비스트, 얘는 이미 이제 데클러러티브 프로시듀얼이 시험에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뭐로? 인시덴탈하고 그다음에 인텐셔널로. 근데 여기에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인시덴탈과 인텐셔널을 여기에 같이 넣어서 또는 익스플리시트과 임플리시트를 여기에 같이 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 13장 그 12장 보캐블러리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키워드라서 그쪽으로 뺐습니다. 사실 여기에 드러났다고 봐야 됩니다. 요 declarative, procedural 또는 implicit, explicit 여기 이제 연결된 거죠. 이게 2019년, 18년 출제됐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분. 그래서 cognitivis트는 가장 중요한 것이 explicit, implicit이건 declarative, procedural이건 practice를 통해서 declarative knowledge가 procedural knowledge로, explicit knowledge가 implicit knowledge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P가 있잖아요. presentation, practice, production. 그래서 얘와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보통 mechanical practice라고 오명을 씌우고 얘를 meaningful practice라고 미화를 시킵니다. 또는 practice in context 또는 contextualized practic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cognitivis트가 12년 논술에서 시험에 나왔는데 또다시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무조건 쓰십시오. From the cognitivist aspect, we need make 또는 give the opportunity our student meaningful practice 또는 in context 또는 contextualized practice. 2012년 문제 나오면 쓸 것이고요. 여기 이게 다 대문자입니다. 여기에 theory라고 나온 것과 model이라고 나온 것이 전부 다 그 대문자인데 그러면 각각의 것들을 다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대비해야 되느냐. 1, 2월과 3, 4월 공부할 때는 information processing과 usage based learning 또는 competition model, attention processing model, 그다음에 implicit, explicit, noticing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배웠는데 여기에서 noticing hypothesis는 나중에 11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본다면 여기에 있는 애들을 서로 구분해서 이해할 실익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말하는 컴피티션 마들과 유스지 베이스 러닝의 차이에 대해서 논하라 라든지 그것이 A에 제시돼서 그것에 따른 수업 활동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뭐 아이덴티파이 하라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통으로 같이 declarative 또는 explicit하고 intentional하는 것이 이쪽 많이 사용함을 통해서 implicit하고 proceduralized 되고 뭐 incidental하게 된다. 뭐 이렇게만 러프하게 알아두면 되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새로운 방식으로 나오게 되면 A에 주어질 테니까 1형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공부할 때 힘들었던 사람들은 조금 안심이 되겠죠. 시험 문제는 여기보다는 사실은 여기가 더 지뢰밭입니다. 자, 사회적 구성주의 또는 소셜 컬처럴 뷰에서는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터사이콜로지컬 액티비티도 되게 중요하지만 인터액티브한, 인터사이콜로지컬한 액티비티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D라고 하는 것과 스캐폴딩. 이 GPD하고 스캐폴딩 뭐 이렇게 교육학에서 원 표시해서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GPD 같은 것들이 18년도 기입형에 나왔는데 설마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랴 해가지고 잘 못 쓴 사람도 있고 프록시말 이런 스펠링 같은 것도
시험이라는 긴장된 상황에서 틀린 분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 GPD와 스캐폴딩을 가지고 이 레귤레이션, 자기 규제 또는 타인 규제, 사물 규제 이런 개념을 썼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시험에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얘는 08년도에 시험에 나왔고 얘는 18년도에 기입형 나왔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미친 척하고 또 시험에 낸다면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이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다음에 시험에서는 아웃풋 하이포시스보다는 인터랙션 하이포시스가 더 발달된 형태이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어터런스를 구분하고 아이덴티파이하고 설명할 건덕지가 있기 때문이죠. 즉 negotiation of meaning이라는 주요 개념을 통해서 어드저스트먼트가 일어나는데 또는 스트래터지가 일어나는데 세 가지 또는 플러스 알파로 리퀘스트까지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 컨퍼메이션 체크, 컴프레hension 체크 중에서 요거 세 개를 구분하는 것이 17년도 서술이었는데 요 두 개가 이제 시험에 나왔고 아직까지 리퀘스트를 포함해서 미닝 니고시에이션을 정리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참고만 합니다. 그리고 모르더라도 얘는 피드백에서 다루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푸시드 아웃풋과 모디파이드 아웃풋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즉 푸시드 되더라도 모디파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 just adding lexical morpheme을 통해서 또는 lexical word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을 예시를 통해서 이게 완벽히 같지 않다. 즉 스웨인의 아웃풋 하이포시스에 대한 반박도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18년 Read the dialogue and follow the directions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스튜던트의 말 a ball 여기에서 a ball thrown by pitcher 해가지고 쭉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보여지느냐 develop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evelopmentalist 또는 interactionist 중간에 이제 S와 T가 인터랙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a ball 이렇게 명사만 제시하다가 ball thrown by pitcher 이렇게 발달했다는 것은 develop 된다는 거니까 그것을 표현해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Fro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아까 우리 interactionist 또는 socio-constructivist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오느냐 하는 것은 요 네 단어 사실은 한 단어 두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단어 네 단어 되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네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였고 여기서의 핵심은 within입니다. within. 선생님이 뭔가 처치를 그것을 선생님이 처치하는 것을 에러 어널리시스에서는 트리트먼트, 피드백이라고 하고 이런 소셜 컬처럴 퍼스펙티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스캐폴딩이라고 하죠. 그렇죠? 스캐폴딩을 했는데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벨롭 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디벨롭 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선생님의 스캐폴딩은 동일한데 undeveloped, 즉 처음에 발화가 나아지지 않고 처음에 오류가 나아지지 않은 것은 학생의 GPD 너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벨롭 됐다. 그러면 적절한 스캐폴딩을 통해서 GPD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발달이 있을 수 있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거는 영어 교과뿐만 아니라 중등의 모든 교과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대상입니다. 뭔가 선생님이 지도를 해줬는데 애가 나중에 뭔가를 깨달았잖아요. 특히 과학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야? GPD 근접 발달 영역 안에 있었다 또는 너머에 있었다 이런 걸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여기 distance 다른 답으로 뭐죠? gap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차이 실제적 발달 영역과 잠재적 발달 영역 사이의 차이 distance 또는 gap이 이거에 같은 거니까 이제 명사 between a student can do alone and scaffolded help 해서 이게 언론과 스캐폴디드 헬프가 대꾸를 이루게 되죠.
스캐폴딩은 다른 사람이 도와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other regulation. 혼자 하는 것은 이제 self regulation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다음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캐폴딩이 이루어질 때 이 other는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teacher와 peer.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둘을 합쳐서 knowledgeable others 또는 capable others 또는 more competent peer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니까 뒤에서 나올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시로 그렇다면 교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스캐폴딩이 될 것이 무엇이냐? 어터런스다. 이렇게. 우리는 영어 교과니까. 다른 교과에서는 시범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 통합니다. 체육 교과에서는요. 시범. 근데 우리는 어터런스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답은 GPD가 되겠습니다. 자, 쉽죠? 8번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번. 자, 12년도 문제. 12년도 문제. 얘는 뒤에 283쪽에 12년도 문제가 language assessment에 나오는데 그 문제의 하위 문제로 2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번호가 2번입니다. 근데 얘는 1, 2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었습니다. 자, 살펴보면 Ms. Park recognize GTS problem regarding a third-person singular subject-verb agreement after reviewing his speech sample from the performance assessment. 형상평가, 수행평가 하는 거네요. 다음에 컨퍼런스가 됐으니까 이제 writing과 관련된 것인데 먼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풀 때도 이제 문제를 먼저 보시는 거죠. First, in terms of both the cognitive and social cultural view 했으니까 cognitive하고 socio-cultural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보고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describe가 명령으로 되어 있죠. requirement. describe가 나온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 현재는 explain인데 describe는 첫 번째로는 정의를 대라고 할 때 이제 describe 많이 쓰고요. 우리 circumlocution 같은 거 describe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의를 대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보통 describe 하면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테크닉이나 태스크를 설명할 때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describe a problem associated with the language method through which GTL learn the third person singular subject verb agreement니까 위에 나왔던 cognitive social cultural approach와 관련된 상위어를 쓰라는 거죠. describe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Second, in another paragraph, discuss how to apply one technique or task. 애플북에서도 TBP에서도 별로 구분을 안 하죠. 테크닉은 되게 broad한 텀인데 보통 teacher centered이고 task는 student centered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For the cognitive approach and one for the social cultural approach. 여기 이제 task and technique 여기 쓰는 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Explaining why the technique and task selected for each approach would help GTE correctly use the target grammatical morpheme in conversation.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플러스 explain 하는 건데 이미 답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cognitive에서는 무슨 기회를 준다? 아까 나왔던 meaningful practice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내가 말한 또는 내가 언급한 태스크나 테크닉이 좋다라고 쓰는 것이고 소셜 컬처럴 뷰는요. 스캐폴딩을 주니까 또는 GPD 안에서 일어나니까 또는 뭐 셀프 레귤레이션 해결해 주니까 뭘 통해서 other regulation에서 이런 키워드를 쓰면 전부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4점짜리 문제로도 쉽게 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 2장의 지식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위드 GT 했고요. 퍼스트 그레이드 미드 스쿨이고 여기 이제 요게 핵심 키워드죠. 원래는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보통인데 explicit, implicit은
형용사인데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explicit taught how to put s at the end of a verb stem and then practice 했으니까 여기 and then도 되게 중요해서 앞에서 활동한 다음에 뒤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시퀀스입니다. 어떤 시퀀스죠? P 시퀀스인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P는 explicit taught 했다는 것은 뭐예요?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 하신 것이구나. 5장의 키워드 메소돌로지를 가져올 수 있고 and then practice 했으니까 얘는 뭐 그냥 practice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답은 나왔습니다. 요거 이후에 이제 뭐가 와야 되는 거지? 프로덕션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네 둘은 이제 시행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프로덕션을 뭐 했느냐? 프랙티스를 뭐 했느냐? 트랜스포메이션 엑서사이즈. 보통 GTM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별로 안 좋은 방식, 트레디셔널한 어프로치 또는 메소드로 수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Since then, Gita has been exposed to the grammatical morpheme through reading materials but has not been given chances to use the form in conversation.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이제 reading과 use입니다. receptive 하긴 했지만 productive 하진 못했다는 거죠. 얘는 주어졌지만 얘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reading material이라고 하는 것은 meaningful 하거나 contextualized 할 수 있지만 conversation만큼이나 더 contextualized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프로덕션의 기회가 별로 적었고 contextualized가 적었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봤더니 checking of GTS knowledge, 여기서도 knowledge도 핵심입니다. knowledge 나오면 procedural, declarative, 그치, 뭐 이런 거, implicit, explicit, knowledge,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똑같이 뭐 다른 것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feature라든지 structure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 knowledge를 썼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콜로케이션을 쓰라는 이제 주문이 되겠습니다. knowledge를 체킹업 하고서 Mr. Park was convinced that he still retained grammatical knowledge 했다 말이지. 그러면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는 있다는 거지? 분석하면 이거 declarative knowledge는 있다는 거구나. In the classroom, however, Ms. Park has observed Gita making the same errors frequently in conversation. 여기에서는 conversation, 즉 유즈 상황, 유즈가 어디 있어? 유즈 상황에서는 제대로 못한다는 거니까 procedural knowledge나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나왔죠. 어떤 태스크를 하면 되느냐? 학생들이 procedural knowledge를 높이기 위해서 요거 하나 쳐주고 meaningful practice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태스크를 한다, 어떤 테크닉을 한다. 또는 소셜 컬처를 위해서 아이들이 잘못하니까 스캐폴딩을 통해서 서로 피어 도움을 준다든지 또는 티처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키워드들이 생각나고 여기에서 연결해서 쓰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제에서 이제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 모든 그 view를 쓸 때 이렇게 이제 뭐 according to 쓰지 말고 from 그냥 쉽게 씁니다. 요거 이제 이거를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다 나오는데 첫 문제라서 약간 당황해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데 from a perspective, from the social cultural perspective 더 써도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from 쓰고 하게 됩니다. 여기는 in terms of인데 여기도 in terms of도 쓸 수 있는데 길잖아요. 그냥 from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작지만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The teaching method through which Gita learned the third person singular verb agreement.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논술형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간, 예를 들어서 한 250자 이상, 뭐 200자 이상 또는 30라인 정도 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리 이제 썼던 거죠. 지금은 별로 쓸모 있는 전략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4줄 안에 모든 것이 다 써야 되니까. 근데 그냥 일반적인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것도
그럼 두 가지를 써라, 세 가지를 써라 할 때 저는 보통 idiosyncratic하게 앞에서 할 것, 그러니까 뒤에서 다룰 문제에 대해서 for the following reason in terms of 이렇게 이제 저는 밝혀줍니다. 근데 얘도 사실은 옵셔널한 것이죠. 안 써도 됩니다. 4점짜리 문제에서는. 근데 논술형 문제에서는 뭐 필요했던 것이라서. 그리고 옵셔널하다. first와 second이 있죠. 첫 번째 것과 second. 첫 번째 문제, 즉 2018년 문제를 바탕으로 무조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메모라이즈 합니다. 간단하게 from the cognitive approach, from the social cultural approach. 그래서 만약에 1, 2장 문제가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이걸로 쓰면 되는데 이 뒤에 어구는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죠. The teaching method did not provide him with a chance to practice the forming conversation. 문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씁니다. 문제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procedural, declarative, procedural.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change A into B는 뭐 그냥 아시는 수거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declarative와 proceduralize가 receptive, productive보다 더 강력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knowledge에서는 스킬에서는 receptive와 productive가 더 중요한데 declarative하고 procedural이 knowledge에서는 더 강력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receptive와 productive라는 키워드보다 declarative와 procedural이라는 키워드를 쓴 이유는 얘가 practice 단계에서 뭘 했냐면 transformation exercise를 했습니다. transformation. 거기 써있죠? 몇 번째 줄? 5번째 줄. 컨텍스트에. transformation exercise는 일종의 receptive 스킬입니까? productive 스킬입니까? productive죠. transformation 뭐 하는 거야? 쓰는 거잖아, 계속. 쓰기가 contextualize 되지 않더라도 쓰긴 쓴 겁니다. 따라서 얘를 말하게 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즉 스피킹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답이 되지만 라이팅 상황에서는 결국 넘어질 수도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더 명확하게 두 가지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키워드를 써도 무방을 합니다. 왜냐면 앞에 나왔던 라이팅 트랜스포메이션 엑서사이즈는 이렇게 컨버세이션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문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스피킹에서 드러나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리셉티브, 프로덕티브는 지금 리스닝과 스피킹에 한정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학생들에게 opportunity to interact, 이제 이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interact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부가적으로 씁니다. teacher하고 peer. 왜냐면 스캐폴딩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teacher와 peer의 도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08년도 서울 문제에 나오니까 이제 그때 설명하고요. 다음에 여기 핵심입니다. self-regulation through scaffolding. 이렇게. 저기도 이제 other regulation도 쓸 수 있지만 self other 이렇게 쓰면 너무 이제 한쪽 그 키워드가 이제 이렇게 몰아버리니까 other regulation은 또 밑에 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쓰고 scaffolding과 regulation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키워드를 써주는 게 더 좋겠죠. 지금은 이제 체계 있게 뭔가 regulation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declarative, procedural, 그다음에 scaffolding, self-regulation 이것 중에 사실은 둘 다 쓰지 않고 하나씩만 쓰더라도 답은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또 이게 좀 4점짜리 문제 될 텐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둘로 나와서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러한 작문이 사실은 뒤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퍼스펙티브와 관련된 청크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설명할 텐데 그런 키워드들 일단 염두에 두고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요거 외우십시오. 다음에 이거 외우십시오. 자, 똑같은 표현이죠. provide A with B, give 목적어 투부정사. 그래서 둘 다 그 teacher가 또는
티처가 쓴 테크닉이 학생들한테 뭔가 주는 것인데 요거 그냥 전체를 그냥 다 외워버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provide 뭐 B for A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chance 다음에 투부정사를 붙이려면 A with B를 쓰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외우시고 이 중에서 더 좋은 거를 선택하십시오. opportunity 대신 chance 써도 되고 chance 대신 opportunity 써도 되는데 보통 provide가 더 많이 쓰입니다. 원서에서는. give는 좀 일상적이잖아요. 근데 provide는 조금 아카데믹한 것이니까 또 우리가 수거로 알고 있는 provide A with B, provide B for A 하고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청크로 외웁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요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uggestion 문제거든요. suggest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라마를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걸 쓰면 되느냐 뭐 하면 여러 사람들이 뭐 input enhancement, input flooding, 뭐 noticing activity, CR task, 뭐 input processing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답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suggest 문제는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cognitive와 social cultural의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쓸 수 있는 테크닉을 한두 개 정도는 딱 기억해 놨다가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쓰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I would suggest two techniques or tasks from the cognitive approach and social cultural perspective approach respectively. First, 제가 선택한 것이 딕토글로스입니다. 딕토글로스는 사실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딕토글로스는 뭐의 변형이죠? 딕테이션의 변형이죠. 그래서 얘는 여기보다는 더 어디에 어울리냐면 라이팅 시간에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딕토글로스 테크닉은 태스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룹에서 하나의 버전을 마련합니다. 그럼 그룹에서 하나의 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어떻게 하죠? 그룹 내에서 컨버세이션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일종의 태스크이기도 하면서 테크닉, 교사가 쓸 수 있는 테크닉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내에서 컨버세이션이 있을 수 있다,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좀 더 강화해서 쓰면 답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딕토글로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딕토글로스를 지금 이렇게 커그니티비스트 어프로치와 커그니티브 어프로치와 연결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논술형 문제였기 때문에 주저리주리 썼죠. 이렇게 막 쭉쭉쭉.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지만 그룹 내에서 또는 collaboratively 이거가 들어가면 지금 이제 딕토글로스의 키워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딕토글로스는 learners whole text at once and when compare the version of the text, original text 해가지고 노티스하게 된다. 이 노티스가 cognitive의 이제 핵심 키워드. 노티스 또는 뭐 understand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declarative knowledge가 procedural knowledge로 바뀔 것이라는 거. 위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써줍니다. 첫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rational이 되는 거죠. rational. 근데 얘는 사실은 노티스를 강화하지 않고 그룹을 강조했다면 소셜 컬처럴 비유에 해당하는 레셔네일로 쓸 수 있는 테크닉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쓸 수 있고 저기에도 쓸 수 있고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은 직소 태스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뭘 중시했냐면 여기에서는 테크닉 하나, 여기에서는 태스크 하나 쓰려고 이제 노력한 겁니다. 근데 둘 다 태스크로 쓰거나 둘 다 테크닉으로 쓰는 거 상관없습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쓰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되새김질하고 니트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이거 태스크 or 테크닉 했으니까 하나는 태스크 쓰고 테크닉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썼다가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얘는 social cultural view, 얘는 이제 구조는 똑같고 여기의 핵심은 요겁니다. interaction. 아까는 노티스가 핵심이었다면 여기서는 인터액션이 핵심이라서 보통 1장에서 잘 나오지 않는 인터액턴트 그냥 스튜던트 쓰면 되는데 우리 인터액턴트 릴레이션십 뭐 이런 것들
태스크 구분할 때 많이 나왔으니까. 직소니까. 그렇죠? 직소니까 인텐트 릴레이션십이 뭐 원웨이가나 투웨이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투웨이라서 무조건 코어퍼레이트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이 그룹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까의 그룹은 딕토글로스의 특징을 여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서의 그룹은 소셜 컬처럴 비유의 키워드를 쓰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다음에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데클러티브 날리가 프로스 날리지로 왔다는 레셔네이를 쓴 것처럼 맨 끝에도 어떻게 되냐면 셀프 레귤레이션 뭐 by themselves 이런 것들을 키워드죠. by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다음 페이지 문제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other regulation은 이제 셀프 레귤레이션을 빌드업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긴 거 또는 이렇게 긴 얘들은 다 옵셔널한 겁니다. 자수를 맞추기 위해서 쓴 것이고 실제 우리 4점짜리 문제에서는 딕토글로스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두세 문장으로 풀어쓰거나 예를 들어서 일렉션 태스크가 어떻게 직소 태스크로 나타날 수 있는지 풀어쓰는 것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요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논술형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을 빼고 나면 즉 예시를 빼고 나면 키워드들만 남습니다. 쓰는 방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방식에서는 만약에 위에서 답이 없고 위에서 이론에 제시된 대로 테크닉이나 태스크 또는 액티비티를 이제 추천해라 하면 I would suggest 가정법을 씁니다. I would suggest 외우시고요. 뭐 I will 뭐 provide 쓰지 않고 would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좋은 자신의 라이팅이 되게 아카데믹하게 보이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남발해서 써도 됩니다. respectively 이런 것도 잘 보시고 나머지는 뭐 다음에 보도록 하죠. 다음에 from 쓰는 거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Social Cultural View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그 Social Cultural View에 대한 문제가 10페이지와 11페이지 08년도 서울과 08년도 대전 문제, 전국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좋은 것이 뭐냐면 스캐폴딩이나 GPD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원소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소의 표현들 중에서 가장 컨사이즈하고 가장 적확한 단어를 쓴 것을 내가 이제 머릿속에 암기하고 그걸 썼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내가 원서들 여러 개를 보고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출 문제에서 나온 원서는 물론 출제 교수가 자기가 읽은 것 중에서 냈겠지만 이제 출제되고 나면 이게 이제 캐논이 되는 거니까 이것만큼 더 좋은 자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스캐폴딩에 만약에 정의를 쓰거나 스캐폴딩에 관련된 키워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etaphor of scaffolding, 스캐폴딩이라는 거, 비계라고 하는 것은 refers to 오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걸 외웁니다. verbal guidance, verbal collaboration. 근데 얘는 되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expert는 누구예요? teacher, peer는 friends, peer. 그래서 외웁니다. peers, verbal collaboration, and teachers, verbal guidance. 그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스캐폴딩의 정의입니다. 스캐폴딩. 한마디로 말하면 verbal guidance입니다. 왜냐면 peer보다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교사니까. 교사의 위치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외우시고요. 일단 내용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거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그걸 외우는데 그런 거 없으면 지금 백지 상태라면 기출 문제에서 나온 것을 외우면 좋겠죠. Perform a task which would be too difficult or for any one of them. 해서 이거 밑줄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콜라보레이션과 대꾸를 이루는 것이 1번에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difficult는 반대어가 나오니까요. 그는
같이 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을 이제 혼자 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alone 이 나왔습니다. alone. 근데 밑에 보기에는 alone이라는 말 대신에 네 번째 individually가 나오니까 아 이것도 키워드구나. 그러니까는 출제 교수가 alone이나 individual이라는 형용사나 부사를 키워드로 인식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명사 키워드만 스캐폴딩만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캐폴딩이 나왔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아, individually 하게 만들려고. 다음에 언론하게 만들려고. 뭐 함으로써? removing 또는 dismantling the scaffolding 함으로써.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dismantle 이런 말 썼죠. removing the scaffolding. Very importantly, scaffolding is not something that happens alone as a passive recipient, not 받구문이네. 이게 이제 핵심이다 말이지. 즉 behavioralist나 또는 innatist는 패시브하게 삶을 보는데 cognitivis트와 더 발전된 constructivist, social constructivist는 액티브한 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둘이 대꾸를 이루잖아요. 얘는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데클러러티브하고 프로시디어의 키워드 대꾸를 이루어가지고 키워드인 것처럼 패시브, 액티브. 근데 패시브, 액티브는 일상용어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뭔가 플러스 알파 되는 키워드, 그러니까 뭔가 쓸 거 없을 때 좀 더 덧붙이는 것이지 이거 이외에 사실은 더 먼저 아까 나왔던 뭐 레귤레이션, 스캐폴딩 이런 키워드를 먼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내추럴 어프로치나 오디오 링걸 메소드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내추럴 어프로치도 되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현재 커그니티비스트보다는 되게 패시브하다. 뭐냐면 그냥 노출만 되면 다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근데 커그니티비스트에서는 노출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인텐션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 맨 밑에 보면 이제 언론 each member of the group lacked the knowledge to produce grammatically correct form. However, each member had some useful knowledge that they could all 요게 이제 해가지고 무엇을 grammatical knowledge를 이제 생성해낸다, 발전시킨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improve 또는 enhance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려면 build upon 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build upon. 그래서 build up이 이제 앞에 제가 키워드로 이제 썼었죠. build up. 어디서 썼더라? 하여튼 썼었습니다. build up 어디서 썼냐면 9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에 build up self-regulation 거기 써있잖아요. 그죠? build up self-regulation. 그래서 쓴 거예요. 여기 있기 때문에 build up self-regulation. build up self-regulation.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여기 이제 왜 이런 말 썼냐면 밑에 보니까 스피커가 You better turn off your cell phone.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드는 빼먹고 이제 better를 썼단 말이죠. 근데 better 아니야? 했더니 have better인가? 아니 둘 다 이상해. had better 같아. 맞아 had better다. 이제 들었던 걸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모르던 것입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몰랐던 것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기 장기 기억에 남아있었던 것이 뭐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데클러러티브 날리지는 있는데 프로시더 날리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됐다? 트리거링 됐다는 거예요. 트리거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는 일종의 negotiation of form일까 meaning일까? form입니다. 의미는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서로. 뭐 하는 게 더 좋다. 그렇지? 의미는 다 알고 있는데 형태를 잘 몰라가지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게 a verbal collaboration의 예시인 거지 이거는. 그렇지? 둘 다 스튜던트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위에 스캐폴딩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verbal guidance of teacher, verbal collaboration of peers. 얘는 verbal collaboration of peers의 정확한 example이 된다. 그래서 negotiation form이 일어났다.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을 트리거링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build up 이런 것까지 이제 키워드를 냈을까 생각하는데 이거 build up 정도는 그냥 외우지 않아도 되겠고 쓰기 편하게 하면 되겠고 스캐폴딩에 대한 명확한 정의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스캐폴딩에 대한 문제가 전국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한 단어를 글에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글에서 찾아 쓰는 것까지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internaliz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결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development 하면 internalization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develop 했죠. 못하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을 development라고 합니다. 발달. 근데 발달의 최종 목표는 뭐다? internalization 또는 integration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스키마에 안착하는 것, 유의미 학습. 요거를 internalization을 하는 거예요. 포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스벨의 용어로. 새로운 정보가 나의 정보로 들어와서 큰 스키마 안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면 기억하기 더 쉽죠. 출력하기도 더 쉽고요. GPD 2018년 시험에 나왔는데 이전에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전 시험 문제 또는 2017, 2016, 2015에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정답이 아니었던 키워드 중에 정답으로 다음 시험에 2020년 시험에 나올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GPD가 설마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너무 쉬워서. 근데 08년도 대전 기출문제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여기서는 다른 문제였으니까 여기서는 GPD를 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거 GPD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 only.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조건이니까요. Only when child is interacting with people. interaction이 핵심 요소. 또는 cooperation. 이렇게 with peers.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했던 그 expert하고 가이던스를 받는 거하고 peers하고 collaboration, cooperation 있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디지 프로세스 뭐가 되느냐? internalize 또 다시 한번 나오고 they become part of child development achievement.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automatiz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개념인데 automatic이라고 하는 것은 without any effort, without 하면 with optimal 할 수도 없고 가장 최소한의 minimal effort 이게 이런 뜻입니다. 오토마틱이라고 하는 것은 미니멀 에포트로 거의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오토마타이즈드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게 지금 전부 다 소셜 컬처럴 뷰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소셜 컬처럴 뷰라면 인터널라이즈라는 키워드를 썼을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밑에서 설명할 것이고요. 얘가 만약에 코그니티비스트라면 오토마타이제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썼을 거예요. 왜냐면 코그니티비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맥럴린이라는 사람인데 맥럴린이 AP 마들이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attention processing. 그렇죠? 그래가지고 컨트롤드와 오토매틱 이 둘로 구분됐으니까 만약에 커그니티비스트 뷰에 썼다면 오토마타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인터널라이제이션 대신에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소셜 컬처럴 뷰가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썼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그냥 쉘로하게 알고 있는 verbal guidance와 verbal collaboration with peers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It has been proposed that in transition from A to B입니다. From A to B 단계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발달이란 말이야. 발달은 처음에 못하던 것을 나중에 하는 시퀀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삐아제도 이제 발달 단계를 제시했잖아요. 그것의 핵심이 인터냐 인트라냐에 있습니다. 인터냐 인트라냐. Learner moves from other regulation에서 self regulation으로 가는데 인터는 other이고 인트라는 self이고 이렇게 이제 제시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헤이비얼리즘과 커그니티비즘과 소셜 컬처럴비즘의 핵심은 얘는 외부에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해. 왜냐면 사람의 머리는 똥이니까. 타블라 라사. 그런데 커그니티비스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 안에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해. 외부 작용은 그냥 자극일 뿐이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스키마를 더 중시합니다. 그렇죠? 근데 소셜 컬처럴 뷰는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
물론 긍정합니다. 긍정을 하는데 이거를 촉발시키는, 즉 트리거링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터액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는 뭐예요? 인터액션으로 끝나는 거야? 인터액션으로 말미암아 뭘 하는 거야? 인터액션으로 말미암아 뭘 하는 겁니다. 얘는 트리거링이니까 스타팅 포인트야. 그 뭐야? 인터 액티버티가 인트라 액티버티로, 인터액션이 인터널라이제이션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널라이제이션은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지? 인터널은 인터가 아니잖아. 그렇지? 인터널이야. 그렇지? 익스터널의 반대니까. 그렇지? 그래서 인터액션하고 인터널라이제이션하고 서로 대꾸를 이루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인터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애들,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다른 사람들이 써주는 것을 other regulation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scaffolding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other regulation에서 self regulation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핵심이라고. within, not beyond. 너무 어려운 거면 아무리 스캐폴딩 해줘도 돼, 안 돼? 안 돼. 우리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 애한테 너 잘할 수 있어. 아빠가 도와주면 뭐 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 운전하게 시키면 안 되지. 못할 것이고 다리도 짧아가지고 당연히 못할 것이고 해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뭐 자전거 타는 것 정도 애들이 혼자 못한다 그러면 이제 뭐 더 어릴 때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고 하다가 아빠 잡고 있어 하면서 아빠가 손 놓으면 애가 아빠 잡아주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갈 수 있단 말이지. 인터가 인트라로 바뀌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within이냐 beyond냐 요것도 이제 핵심인데 요거를 암기해야 되고 within the GPD 구분하는 거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develop 되면 within the GPD, develop이 안 되면 beyond the GPD 18년도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object regulation에서 other regulation으로 갔다가 self regulation으로. 좀 이상하다. object regulation에서 scaffolding in other regulation으로 갔다가 self regulation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원소도 있습니다. 되게 단계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object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물을 조작하는 것을 되게 중시하는 거거든요. 삐아제 중심에. 근데 구체물을 조작할 때 그 구체물을 사실은 누가 주죠? 엄마 아빠가 주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other regulation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쌍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object, other, self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얘네들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고 얘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고 얘가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애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 혹시라도 돌아가셨으면 얘는 사고 무친이 돼가지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물건도 얻을 수가 없고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In the absence of other regulation or when not responding to other regulation. 갑자기 엄마 아빠가 안 계시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지. object regulation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너무 자귀적인 구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여기에 딸린 것, other가 아니라 object. 이 도식이 더 정확한 도식입니다. other regulation, self regulation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스캐폴딩이 있고 이 스캐폴딩이 만약에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 즉 verbal 가이던스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혼자 뭐 카세트 테이프에 도움을 듣는다든지 또는 사과를 보고 애플을 연상한다든지 object regulation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한 도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learner may be at a stage of object regulation, a stage in which the learner is easily regulated. 뭐 regulated 나오고 other regulation 했으니까 다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것에 이제 답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because assistance in GPD is extended as long as 뭐가 지속되는 한, 그래서 other regulation이 여기 핵심이고 여기 assistance가 scaffolding의 다른 말로 여기 이제 도움을 주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other regulation 이렇게 쓰면 되겠다. other regulation.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s long as other regulation persist의 반대가 되는 말이 independently. 그 전에는 뭐 했었지? individually. 세 개 언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이 뭐지? 이시 가리키는 거? It has been metaphorically conceived as a form of scaffolding. 이시 가리키는 것은 because의 주어인 assistance입니다. traditional.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scaffolding은 the concept of scaffolding has referred to 여기는 좀 더 브로드하게 supportive behavior라고 정했네. 우리는 지금 뭐라 알고 있지? verbal guidance, verbal collaboration에서 영어에 한정돼서 언어작용에 한정돼서 verbal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근데 verbal도 스키너가 말한 것처럼 verbal도 뭐야? behavior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서술하면 스캐폴딩은 supportive behavior 이렇게 브로드하게도 쓸 수 있겠네. 근데 얘는 좀 더 브로드하고 영어 교육에서는 verbal guidance가 좀 더 정확하겠다. 그죠? 그렇죠? 둘의 원선을 비교해 보면 얘는 좀 더 교육학스럽잖아. 그렇지? 영교스러운 것은 verbal guidance, verbal collaboration이니까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을 다 살펴봤는데 공부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앞뒤에 보면 세 문제나 연속해서 이렇게 나왔고 커그니티비스트 한 번 나오긴 했지만 거의 소셜 컬처럴이 대세구나. 나온다면 얘네 키워드니까 얘네를 정리하면 되겠다. 딱 정리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뭐야? 셀프 레귤레이션, 인터널라이제이션을 할지 또는 인디펜던트, 언론 또는 뭐 individually 이런 키워드를 연결시킬 수 있고 other regulation, scaffolded 또는 other regulated 뭐 verbal 스캐폴딩이 이루어지는데 verbal guidance, 다음에 verbal collaboration. 만약 혹시라도 그것이 본문에 언급됐다면 더 추가하기 위해서 supportive behavior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얘네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beyond가 아니라 within GPD 뭐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때로 글을 쓸 때 provide a with를 쓴다든지 from 같은 거를 이렇게 aspect라든지 viewpoint 쓸 때 딱 쓰는구나.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inter와 intra가 이런 관계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좀 더 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야지 쓸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개념을 확실히 안 다음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을 알고 그다음에 개념을 안 다음에 지금 문제 푸는 요령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13페이지부터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그 서술형 문제 푸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개념을 설명하고 다음에 어구를 정리하고 이게 이제 3박자입니다. 문제풀이, 전략, 다음에 개념의 컨사이즈하고 컴팩트한 정리, 다음에 줄글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자동화될 수 있도록 컨사이즈한 프레이즈라든지 또는 뭐 절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자. 이렇게 되면 시험 문제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12페이지 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